안녕하세요. 토마스 아카데미 김호진입니다. 제가 그동안 동영상을 찍지 못했죠. 뭐 아시다시피 지금이 가장 바쁠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뭐 시간이 채 나지 않네요. 지금 시간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새벽 5시 반 정도 됐어요. 아마 오늘 다 찍으면 아침 7시쯤 될 거고, 다시 한 두세 시간 자고 나서 다시 저 또 다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안 찍으려고 했는데 사실 제가 찍지 않으면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아마 앞으로의 커트라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이상 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서울대학교서부터 숙명여대까지 교과전형 커트라인을 전부 다 알려드리려고 해요. 정말 뭐 어디가 빵꾸 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올해 바뀐 요강에 맞춰서 커트라인들에 대한 예상 커트라인에 대한 부분들을 하게 될 거고, 전년도 커트라인인가 어떻게 달라졌나 이런 부분들도 하게 될 거예요. 제가 두 가지 당부할 텐데요. 일단 첫 번째는 제 동영상을 마구 나르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뭐 여러 가지 텍스트화 하셔도 되고 다 다른 곳에 옮겨도 됩니다. 단 한 가지 출처는 반드시 좀 밝혀주세요. 제가 보면서 기분이 안 좋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놓은 건데, 밤새서 지금 봐요. 새벽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다 출처도 없이 그것도 제 자료를 공개하면 뭐 먹고 사는 데는 저는 지장이 없지만, 아무튼 뭐라 그럴까요? 기분 나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꼭 좀 출처를 밝혔으면 좋겠고, 둘째, 보통 이제 유튜브에서 이야기할 때 끝까지 다 보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달라고 하는데,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좋아요, 구독 누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한 가지, 저는 끝에를 보지 마시고 앞에 커트라인 제가 대학별로 쭉 할 텐데, 그 앞에 내용이 되게 중요해요. 그거부터 잘 숙지하시고 그리고 나서 커트라인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지는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학교별 커트라인을 한다고 했는데, 처음에 나와 있는 게 학교별 커트라인이 아니라 2021과 2020 서울대 직윤 70%컷 비교를 넣어놨네요. 아마 지금쯤 동영상을 보시면서 뭐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직윤이야, 왜 저기 뭐야, 교과 컷 하면 좀 그래도 다른 학교들도 해야지, 제일 높은 대학 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직윤 컷에 대한 샘플을 가져고 온 이유가 있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커트라인을 내기가 제일 쉬운 대학이 어디일까요? 정시든 수시든 최상위 대학과 학과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 최상위 학과 애들은 그냥 그 해에 몇 명이 그 점수를 맞느냐에 따라서 그냥 결정이 나요. 예를 들어서 연고대나 밑으로 가면 애들이 연대 갈 애가 고대 갈 수도 있고요. 뭐 그 다음에 서강대 갈 애가 성균관대 갈 수도 있고, 뭐 또 이과 같은 경우는 또 한양대로 또 빠질 수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대혼란상이 나오죠. 하지만 서울대 의대 뭐 간단합니다. 정시 몇 명이 올해 그 최상위 점수를 받았느면 알면 되는 거죠. 수시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서울대 직윤 컷 내기가 가장 쉬워요. 근데 가장 쉽다는 직윤 컷도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정말로 이게 쉬운 것인가 라는 부분인데요. 서울대 직윤에서 서울대학교에서 발표한 70% 컷입니다. 제가 이걸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2021년은 2020년도에 비해서 최저자격 기준이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내신이 좋아도 최저가 안 돼서 떨어지는 애는 훨씬 더 줄어들겠죠. 그러면 커트라인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더 높아져야 되는데요. 이렇게 보시죠. 2021년도와 2020년도를 비교해서 인문계열부터 보면 1.3, 1.3 같았습니다. 정치외교학부를 보면 2020년도에는 1.1이었는데 2021년도에는 1.2로 커트라인이 더 떨어졌죠. 경제학부도 떨어졌습니다. 사회학과만 올라갔네요. 인류학과도 떨어졌습니다. 심리학과도 떨어졌습니다. 지리학과도 떨어졌죠. 이과만 봅시다. 제가 공대를 뺀 이유는 공대는 워낙 커트라인이 매년 오르락내리락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건 뺐습니다. 이건 뭐 지원 전략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공대 경쟁률 보면 직유는 잘 합격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넘어가고 일단 수리과학부 보세요. 1.2에서 1.4로 떨어졌어요. 통계학과 1.1에서 1.2로 떨어졌습니다. 물리학 전공 그대로였고요. 화학도 떨어졌습니다. 생명과학부만 조금 올라갔어요. 자, 이게 말이 안 돼요.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이 많이 나왔는데, 왜 올라가지 않고 왜 떨어졌나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첫 번째로 하는 이야기가 더 낮은 점수의 학생들이 최저를 맞췄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유튜브 보니까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계셔. 근데 3명의 학생을 뽑았을 때를 최악의 경우로 봐도 X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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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그러니까 이게 지금 X가 최저를 못 맞춘 애들이에요. 근데 그게 만약에 이제 최저가 낮아졌어. 그래서 X가 2명이 됐어. 그것도 위에 애들이 다 떨어졌을 때라고 해도 이거는 5번째 애가 되잖아요. 그죠? 3명을 뽑는다고 하면. 그러면 결국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커트라인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예, 이거는 그러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하는 이야기가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내신에 신경 쓰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럴 리가 있겠어요. 이건 저도 보면서 좀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바로 제가 그 다음에 써놨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최상위 학생들이 최상위 성적을 유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뭐 이것도 사실은 약간의 가능성 밖에는 없습니다. 그럼 결론이 뭐냐? 예, 아주 어처구니 없는 결론을 제가 내렸죠. 알 수 없는 이유로 내신 최상위 학생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 알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국에 1.1등급을 받은 애가 몇 명 정도 될까요? 매년 알 수 없어요. 예, 이건 심지어는 한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1등이 1.0이었는데 그런데 다음해에 전교 1등이 1.2인 학교, 이런 학교 있을까요? 꽤 많아요. 되게 수두룩합니다. 일반고에서 뭐 이런 학교들이 상당히 많죠. 막 전교 1등이 재작년에는 막 1.0이었는데 올해는 1.2, 올해는 또 1.1, 뭐 이렇게 변화무쌍하는 학교들이 되게 많은데 이걸 전국적으로 확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뭐 학교 선생님들이 모여서 할 수 있지 않느냐, 통계를 낼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학교 선생님은커녕 본인이 정확히 몇 등급인지 모르는 학생들도 꽤 돼요. 정말 많습니다. 예, 물론 뭐 내신 산출을 다 해주는 프로그램도 있고 학교에서 다 하기도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걸 취합한다라는 건 미션 임파서블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커트라인은 무의미해요. 1.1등급 이내에 되는 전국 학생 수를 알 수 없다. 더 확장해서 말하자면 전국의 1.5등급 학생이 지난해보다 많거나 적거나 한 예측은 아예 불가능하다. 제가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서울대 직유는 커트라인이 제일 내기 쉬운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미스테리한 변동수를 가지고 있는데 한 1.5등급대로 한번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1.4와 1.5 사이의 애들이 몇 명이 될까? 알 수 없어요. 정시는 상당히 잘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정시는 뭐 이런 점에서는 매우 명확하죠. 그래서 정시 커트라인은 비교적 정확하지만 수시 커트라인은 내기가 쉽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모집 인원이 바뀌면 더 알 수 없어지겠죠. 왜냐하면 상위권에서의 모집 인원이 확 줄어들면 그 밑에까지 다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거기다가 요강이 바뀌면 아주 알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전년도 커트라인 참조하면 안 됩니다. 요강이 달라졌는데 최저가 달라졌는데 전년도 커트라인으로 지원하면 안 되겠죠. 바로 위에 대학의 요강이 바뀌면 말 그대로 예측일 뿐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그래 봐서 전년도와 인원이 똑같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요강도 똑같아. 그러니까 전년도 이 대학은 전년도 커트라인을 참조해야겠지.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맞지 않는 이유는 그 옆에 대학이 어떻게 바뀌었느냐에 따라서 한쪽으로 쏠릴 수도 있고요. 그 위에 대학이 커트라인이 만약에 내려가게 되면 연쇄현상으로 그 밑에 대학도 커트라인이 내려가게 됩니다. 지루하시죠? 그래도 끝까지 들으세요. 예, 이걸 다 보셔야 그래야 제 커트라인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요강이 바뀌지 않았다면 어쩔 수 없어요. 전년도 커트라인을 참조하세요. 그것까지 보실 수 있는 능력은 아마 일반 학부모나 아니면 일반 학생들은 쉽지 않을 거고, 그렇게 지원해도 큰 문제 없습니다. 만약에 요강 인원이 바뀌었다면 전년도 커트라인에서 좀 가감하는 게 좋겠죠. 제가 전반적으로 바뀌는 거를 살짝 사례로 들었는데요. 올해 한양대, 이대, 중대 이하 교과 커트라인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뭐 이거는 왜냐하면 서강대, 성균관대에서 교과가 생겼어요. 그렇게 되면 그 밑에 대학은 연쇄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추천이 늘어서 커트라인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왜냐하면 이제 다 지원하다가 소수의 학생들이 지원하게 되면 내신이 좋은 학생이 뭐 서울대부터 해가지고 이대까지 다 넣었는데 이제는 제한되게 늘 수밖에 없으면 그러면 당연히 커트라인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과 커트라인은 약간 상승하고 문과 커트라인은 약간 하락하게 되는데 이거는 내신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수능에서는 이번에 뭐 등급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통합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내신에서도 교과가 또 통합되다 보니까 이과 학생들이 약간 내신을 더 잘 받는 현상들이 올해는 조금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과가 조금 커트라인이 좀 더 상승하게 될 테고 문과는 조금 커트라인이 하락하게 될 겁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변동성들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다 계산하니? 그죠? 그러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이렇게 새벽까지 잘 정리해서 가져왔으니까 이거 보시고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서울대부터 볼까요? 자, 서울대 지역균형은 사실은 종합전형인데 제가 교과전형에 넣었어요. 워낙 내신 베이스가 강한 전형이다 보니까 교과전형으로 보고 지원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뭐 인원은 660명, 그 다음에 시기는 수능 후에 면접을 보게 됩니다. 수능 전, 수능 후는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냐 하면 수능 전이라고 써 있는 건 납치되는 거예요. 뭐 자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수능을 아무리 잘 봤다라고 해도 여기에 원서를 넣는 순간 납치되는 그런 전형이고, 수능 후라고 되어 있는 건 본인이 뭐 면접을 보러 안 간다든지 무슨 서류를 제출 안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수능을 잘 봤을 때 회피할 수 있는 대학을 이제 수능 후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교과 전형이 수능 전에 결판이 나는데 수능 후도 몇 개가 있어서 제가 이건 일단 구분을 하느라고 이렇게 넣었습니다. 서울대 전형 방법은 서류 70에 면접 30을 보게 되는데 학교별 2명, 네, 보통 뭐 문과 1명, 이과 1명 주는 학교도 있고, 뭐 좋은 학교들은 이과 2명 주는 데도 있고, 뭐 어떤 데는 또 문과 2명을 주는 데도 있습니다. 면접을 보는데요. 면접 형태는 인성 면접을 보게 됩니다. 약간 심층 같은 인성 면접을 보게 돼요. 아주 깊이 물어보는 거라 약간의 좀 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수능 최저 조건은 인문 자연이 3개 영역 합 3등급으로 낮아졌습니다. 전년도 컷을 보니까 제가 이제 전년 컷이라고 이렇게 놓은 건 너무 위에 거 다 쳐버렸어요. 또 너무 밑에 거 쳐버렸어요. 일반적으로 전년 컷은 제가 유추한 것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 나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 것도 있어요. 일단은 전년 컷이 나와 있는 학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1차 유추를 했는데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직윤 같은 경우는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학종을 넣는 학부모님들은 예를 들어서 서울대 직윤이나 이렇게 최상위권의 70% 컷은 최종 컷과 흡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들이 촘촘히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학종은 이제 학교에 따라 또 달라지고 비교과에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70% 컷을 커트라인이랑 똑같이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한 1.2에서 1.4 정도면 합격권이다. 아주 특별히 빵꾸가 난다거나 아니면 특별히 올라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커트를 냈는데 예상 컷도 1.2에서 1.4 정도로 냈습니다. 뭐 특별하게 달라질 사항은 그리 많지 않아요. 지원 전략은 제가 빵꾸 나는 학과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려고 넣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여기 아마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보면서 저렇게 또 자랑을 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제 동영상을 보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졌어. 그래서 내가 빵꾸 난다는 데는 다 미어 터질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거 안 하려고 했는데, 정상적으로 가면 빵꾸 날 수밖에 없는 데는 그래도 이야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빵꾸 난다는 데는 무조건 경쟁률을 보고 넣으세요.
일단 인문광역은 워낙 인원을 많이 뽑기 때문에 빵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또 인원을 많이 뽑으니까 지원도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이건 좀 더 생각해 보면 좋겠고, 그 다음에 어문사범이나 이쪽 계열은 뭐 상당히 항상 낮아졌어요. 이게 지금 어문계열과 사범계열이 아니라 어문사범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어학능력과 그 다음에 교직에 대한 비교과하고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커트라인이 낮을 수밖에 없게 되고, 공대는 이제 여러 학과가 있으니까 꼭 한 개 학과 이상은 빵꾸가 나더라고요. 그걸 좀 보면 좋고, 농대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과가 애들이 비선호하다 보니까 조금 나올 것 같고, 약학과는 서울대 약학과를 갈 학생이 올해 사실은 좀 애매모호하죠. 그거면 사실은 의대도 간다, 뭐 이렇게 하는 학생들도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경쟁률을 잘 보고 넣으면 의외의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원시 주의사항 보시죠. 서울대의 직유는 학종이에요. 그러니까 전공적 합성 없이 지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공적 합성을 항상 좀 따졌으면 좋겠고, 문과컷은 조금 하락될 예상이죠. 왜냐하면 최상위 학생들이 이과가 독식하는 경우가 내신에서도 나타날 현상이 있어서 조금 하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학종임을 유의해라 라고 했는데 전공적 합성을 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면접 비중이 높아서 면접에서 뒤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5대1 넘어가면 이렇게 했는데 최종이 5대1이 아니라 서울대, 이것도 좀 이야기를 할게요. 교과에서는 이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학교가 3일 내지 4일 정도의 원서 접수 기간을 두는데요. 그 3일이나 4일 동안의 마지막 날 넣을 때, 그러니까 최종 컷 바로 직전이 5대1이 넘어가면, 그러면 무조건 커트가 1.2 이내에 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90%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됩니다. 자, 연세대 보시죠. 연세대 추천형입니다. 인원은 523명을 뽑고 수능 전에 다 판가름이 납니다. 1단계에서 교과로 5배수를 뽑고, 그 다음에 2단계에서 교과 60, 면접 40을 보게 됩니다. 학교별 5%로 보고, 고3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이제 고3만 뽑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는 이제 N수생까지 뽑기 때문에 제가 요것도 좀 넣어놨습니다. 면접은 심층 면접을 봐요. 그래서 사실은 연세대 추천형을 넣으면서 학과를 고민하는데 고민할 필요 없어요. 예, 왜냐하면 비교과 없어도 괜찮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면접을 보면 원래 면접이 들어가면 전공적 합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면접에서 전공적 합성을 물어보거든. 근데 이 학교는 심층만 보기 때문에, 재시문 면접만 보기 때문에 전공적 합성이 없어도 감점이 되거나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뭐 요강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내 말이 맞아. 내 말이 맞을 거예요. 제 말 믿고 그냥 넣으세요. 수능 최저 조건은 없습니다. 전형 컷은 1.2에서 1.6 정도의, 그러니까 1.2의 커트라인도 꽤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막 그렇게 극상향의 커트는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면접에서 뒤바뀌는 애들이 꽤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면접이 5배수잖아. 그러니까 아마 이게 다시 얘기하자면 내신만 좋은 애로 와르르르 뽑는 게 아니라 작년도엔 패스와 나패스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면접으로 다 뽑았죠. 이런 거 전년도 커트를 참조하면 안 돼요. 그러면 1.2가 떨어지게 되는 학과들도 꽤 되고, 또 반대로 1.4가 붙는 데도 꽤 되겠죠. 이렇게 되면 1.4가 커트라인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결국은 올해 커트라인은 1.2의 극상 커트라인은 나오지 않을 거다. 그러면 1.4에서 1.6까지가 아마 커트라인이 될 겁니다. 지원 전략은 어문계열 이렇게 적었는데, 제가 이런 건 어문계열이라고 했다고 어문계열에 다 넣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문계열의 경쟁률을 보고 넣으세요. 왜냐면 올해는 내가 두려워. 왜냐면 내 말 때문에 오히려 다 미어 터질 것 같아. 그리고 지구 천문 대기, 이거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이런 거 막 꽉까지. 요건 세 개가 과가 성격이 비슷해서 돌아가면서 빵꾸가 나요, 매년. 근데 올해는 돌아가면서 빵꾸가 안 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근데 어쨌든 경쟁률 보고 넣으세요. 아까 지원시 주의사항, 전공적 합성 안 봐도 되고, 연세대학교 Z 점수는 확인하세요. 그러니까 Z 점수를 확인하고, Z 점수가 많이 떨어지는 학교다. 그러니까 표준 편차 20 이하로 나가면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계산하지 말고 우리 내 생기부를 봐. 그럼 옆에 표준 편차가 적혀져 있어. 근데 거기 20 바깥으로 나간다라고 한다면 조금 좀 생각해 봐라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배수니까 당연히 면접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좋겠고, 뭐 벌써 20분이 지났네. 내가 고대까지 하고 일부 끝낼게요. 그래야 될 것 같아. 고대 학교 추천인데 860년 수능 전입니다. 교과 80에 서류 20인데 아마 제 고대 동영상 본 학생들은 이 서류 20이 형식적인 거냐 아니냐 설명할 수 없다라고 제가 했을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요강이 나오기 전에 찍은 거예요. 계획 안만 찍었는데 고대에서 그 당시엔 요강을 발표 안 해서 그랬는데 이 서류 20을 고대에서는 전공적 합성을 본다고 들어있더라고요. 요강에는. 그럼 이제 전공적 합성을 보게 되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전공적 합성을 맞춰야 돼요. 안 맞추면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추천은 학교별 4%로 고3인데 졸업생도 넣을 수 있다. 제가 왜 이거를 졸업생도 넣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한숨 푹 쉬냐 하면, 뭐 이건 재수생들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혹시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경쟁이 미어 터진다는 거야. 졸업생 애들도 가끔 학교 가가지고 추천서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는 안 좋아. 올해 정말 안 좋아. 그러니까 뭐든 다 커트라인이 올라가게 돼 있는 학교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생각하고 넣었으면 좋겠고, 더군다나 면접도 없으니까 뭐 내신 더 올라가겠죠. 자, 수능 최저 조건은 3합 5고 인문은 자연은 3합 6입니다. 의대는 4합 5예요. 그래서 의대 커트라인은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1.4 바깥으로 나갈 거야. 보통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의대 커트라인은 뭐 제 의대 그거를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1.2 기준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아주 뭐 최저가 높으면 뭐 1.3, 1.4 바깥으로 나가기는 하는데, 얘네는 올해 1.4 바깥으로 당연히 나가게 될 거니까 만약에 수능을 잘한다라고 한다면 1.4 밖이라도 고대는 과감하게 지원하세요. 전년도 커트는 1.6에서 1.8인데 올해 올라갈 거예요. 1.5에서 1.7 정도로 제가 잡았습니다. 지원 전략은 인문자연 낮은 과를 넣으세요. 이거는 뭐 알아도 커트라인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게, 고대 추천을 어떤 애들이 해요? 뭐 서울대 갈 애들, 뭐 이런 최상위 애들이 하는데, 최상위 애들이 최저까지 맞춰가면서 거기다가 낮은 과를 넣으려고 하는 성향은 많이 적은 편에 속해요. 그러다 보니까 낮은 과는 커트라인이 좀 많이 좀 떨어지니까 낮은 과를 한번 경쟁률을 보고 넣으세요. 그 다음에 의대는 제가 아까 빵꾸 난다고 했죠. 자, 지원시 주의사항을 보시죠. 지원시 주의사항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공적 합성을 본다. 그 다음에 진로선택 B일 때 계산을 한번 해야 돼요. 만약에 진로선택 B인데 A를 너무 많은 학생들이 받았는데 내가 B를 받았다 그러면 갑자기 5등급, 6등급, 7등급 과목이 하나가 뚝 나오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단위수가 거의 뭐 그대로 들어가다시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단위수까지 높으면 아주 끝장이니까 그런 부분들 계산을 한번 해서 넣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고대식으로 막 계산하고 이러지 말고 그냥 B가 나왔으면 그 고대에서 계산한 걸로 해서 이게 환산하면 몇 등급인가를 놓고 단위수로 그거 다 곱해봐. 그렇게 해서 하면 돼. 예, 그렇게 해서 내가 몇 등급인가 보면 그게 제일 편할 거예요. 자, 그리고 최저죠. 최저 때문에 문과는 조금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올라가는 건 아니고 이과가 이제 지옥이야. 그리고 문과는 조금 그래도 오히려 커트라인이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최저면 상당히 높은 최저에 속해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커트라인이 좀 더 하락할 수 있겠죠. 자, 1부는 여기까지 마치고 2부에서 물 한 잔 마시고 그 다음에 서강대로 들어가겠습니다.